안녕하세요. 하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 4꼭지, 5꼭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학교폭력일지 81회 추격자. 추적도 하고 추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이유를 추적하고 범죄자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범죄를 7년째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하지는 않았지만 원할 리가 없죠. 근데 범죄자들을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증거가 계속 나와요. 그들의 범죄 이유가. 그래서 이제 어쩌면 뭐 저 적성에 맞을지도 몰라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 교육관리직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마음이 방자해진 거야. 아주 방자해져서 우리나라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 초등등교육법 이걸 안 지키면은 뭐가 되냐면 학교장 독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금도 원하면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고 영향력을 막 행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뭐 뭉쳐봐야 몇십 명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범죄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이 속한 교회. 이 교회가 범죄의 조직이 되잖아. 이게 교회가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해당 교회의 정체가 뭐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8살짜리를 향해서 교회가 달겨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를 밝혀야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쫓기고 있고 나는 그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책 얘기를 조금 할게요. 난 책 얘기가 제일 재밌어. 근데 이제 야망에 대해서 내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길어져. 짧게 해야지. 흥정, 만주, 월유고. 이야, 나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읽어본 책 중에서 이렇게 품격이 높은 책은 처음 봤다. 아주 고품격의 책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그 청나라를 세운 그 누르하치하고 이게 걸륭제 때 쓰여진 거잖아요. 걸륭제한테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책 몇 권을 이제 주문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주족의 역사 이걸 읽었어요. 나온 지 꽤 되는데 그래서 중고를 읽었지. 나는 근데 이 만주족의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책을 이렇게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18세기, 19세기의 그 세계의 각국의 움직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머리에서 훤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와, 역사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봤어. 청나라가 있죠. 동쪽에. 서쪽에 오스만 제국이 있죠. 북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 로마노프 왕조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티베트, 뭐 한족, 뭐 몽골족, 조선족, 뭐 이런 관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외부인이죠. 이 쓴 사람이 이름이 그 팔멀라 카일 크로슬리. 이제 이 사람이 외부인이 쓴 건데 그리고 또 역사 서술에서 이제 객관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 매우 객관성을 확보한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 막 이런 거 느꼈어요. 이런 역사적 방법 난 처음 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저자가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그게 방법론이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책은 권하지는 않아요. 이건 방대한 양의 독서가 필요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저자들, 그리고 책 이런 거 보면 내가 한 40에서 50%는 읽은 것 같아. 예. 이게 방대한 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권하진 않는데, 매우 과감하고 도전적이다. 매우 과감하고 도전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욕망, 욕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그 만주족의 역사는 대충 한번 읽고 지금 정독 중이거든요. 그 청나라가 18세기에 세계 최고였잖아요. 세계 최고이고 최강이고. 그런 거를, 그것은 건륜제의 그것도 욕망이었어요. 네, 그 욕망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거, 이거 이 책 소개를 할 게 아니라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만주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그러니까 여진족이, 그러니까 청나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청나라의 중국을 먹고 거기서 동화돼서 만주어도 사라지고 자기네들 고유 문명도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고 그건 오해였고요. 만주어도 완전히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이 지금 있대요. 그 만주어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건 격가지 얘기인데, 그 삼국사기를 읽으려면 이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두, 그걸 읽을 때 만주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유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내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는 하게 될 거고, 그때 만주어가 꼭 필요해요.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 좀 하면은, 이게 독서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18세기, 19세기의 세계 각국의 그 세계사가 막 눈에 훤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읽으면서. 그랬는데 독서라는 것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틀도 막 깨고. 제일 재미있는 게 책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얘기,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읽는다는 건 어느 만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건 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고. 그러니까는 책을 읽으면 읽어나갈 때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좁고 답답한데 이제 갇혀있지 말고. 그러니까 독서는 그래야 되는 거야. 독서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고 꼭 이렇다. 세상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되면은 사람은 정말 희망도 없고 좀 볼품이 없어져요, 사람이. 여기에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강화가 지상낙원이래. 세상 모든 것이 지상낙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야. 다른 세상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지상낙원이니까. 누구 연상되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죄자의 하수인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학폭일지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 관리직들의 그 범죄 하수인을 뛰는 사람들, 이 범죄가 이제 사기꾼 뭐 이런 게 직업으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생각이 갇혀서 강화가 세상의 전부고 난 여기 벗어나가서 딴 데 가서는 살 수도 없고, 이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넓고요. 그 다른 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수인이 되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게 여기가 전부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가두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넓혀줘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잖아요.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그러면 그게 전부 나한테 전부 이제 들어와서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게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관공서에 문서 접수시키는 방법. 제가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학폭일지도 못 찍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접수를 안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문서를 접수시키느냐. 나는 7년째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들한테 정말 제대로 민원을 접수를 못 시키고 이렇게 당한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써서 이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무원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서잖아요. 이게 접수를 안 받으려고 해. 경찰청에 이제 경찰청 감사실에 이제 민원을 감사 신청을 하나 넣었죠. 그게 10월 11일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인가 수수하는 부서로 오는데 딱 4주가 걸렸어요. 전화하고 잘 안 받죠. 전화하고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또 문서로 된 민원을 다시 제기했어요. 그리고 또 전화하고 그래도 안 돼. 또 속여. 그래서 다시 문서로 된 민원을 또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4주 걸려서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문서가 들어가면 접수하면 바로 접수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접수 알림, 접수됐다는 알림과 접수 번호를 줘요. 나는 이거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을 저항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방법들을 좀 해야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당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요거는 정말 제가 잘 쓸 거예요. 정말 잘 쓰면은 어떤 사람 누군가가 지나가다 보면은 도움이 되라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다 이제 민원을 신고를 하나 했죠. 그랬는데 내 이름을 최민희로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최민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입력한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최미희로 다시 바꾸었어요. 웬일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낸 민원을 2개로 쪼개서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된 거니까 또 쪼갰을 때 다른 거 하나를 이제 종이 문서로 접수니까 이제 자기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2개 다. 예. 그래서 하나는 자기네가 받고 또 하나는 이제 강화군청으로 보내겠대요. 예.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온팡지게 당했어요. 접수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시달림은 다 당하고 무산된 게 있어요. 근데 위원장이 바뀌었는지 요번에는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전화 한 통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안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걸 접수 단계에서 온갖 수법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 이 각각을 어떻게 뚫고 나가서 접수를 시킬 것인가. 요런 거는 아주 잘 써야죠. 그러면 다른 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판여기 이런 것도 할 거는 많은데 도대체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단 뭐 한 3개월 만에 찍었는데 예. 살도 빠져가지고 바지가 1인치가 줄었어요. 하여간 열심히 잘 추적 하고 있어요. 범죄자들을. 예, 고맙습니다.